제주 알마켓은 제주 부동산의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제주의 유일한 부동산 포털 채널입니다. 제주도 부동산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해 듣고 싶으신 분들 제주 알마켓 구독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제주 알마켓 유튜버 알리고입니다. 오늘 제가 전달해드릴 내용은 어제 날짜에 통계청에서 제주도가 인구가 전국에서 늘어난 인구 증감에 대해서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1위 지역은 경기도가 되겠고요. 2위는 세종신도시고 3위가 제주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 왜 이렇게 인구가 증가했을까라는 부분들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이 지역이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곳인가라는 부분들 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구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부동산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상황인 거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지 인구가 감소하는 곳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 노하우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가 증가하는 곳에 투자하라라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이 있는 곳에 투자하라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곳이어야 거기 도시 자체 내에서 소비와 생산이 이루어지는 자생도시로서 우리가 도시가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도시화가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자리 부분들 기업체가 그 지역에 있다 없다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마지막 3번째로는 학군이 되겠습니다. 내노라는 학군이 우리가 있었을 적에는 집값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특히나 이렇게 교육열이 대단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좋은 학교들을 찾아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한 어떤 교육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나라인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 교육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명문 학군이 유지되어 있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절대 집값이 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총 3가지가 굉장히 부동산 투자에서는 중요한 내용이다 라는 부분들 앞서 말씀을 드리면서 통계청에서 나온 인구 증가에 대한 부분들 자료를 보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지역들이 계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지역들은 왜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9년도 6월 26일이죠. 어제 날짜에 통계청에서 나온 보도 자료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5월달 국내 인구 이동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시도별 인구 이동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나라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매달 이제 인구가 이제 전입과 전출된 내용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순 인구가 몇 명이 유입이 됐다, 순 인구가 몇 명이 유출이 됐다라고 하는 자료가 되겠는데요. 1위는 이제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를 했고 2위가 세종신도시가 되겠고요. 3위가 제주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개 지역은 인구가 많이 빠져나갔다. 그래서 서울 인구가 6,300명 정도 빠져나갔고요. 대구가 1,900명, 부산이 1,8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도 17개 시도구를 조사를 했는데 6개에서는 인구가 증가했고 11개에서는 인구가 감소를 했다라는 부분들 보도 자료에서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인구가 증가했던 지역은 어딘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가 이제 세종신도시 인구의 증감이 가장 많은 지역이 세종이 되겠고요. 2위는 경기도가 되겠고요. 3위가 제주도가 되겠고 4위가 충북, 5위가 강원도, 6위가 인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 마이너스, 인구가 감소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대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구, 울산, 서울, 전북, 전남, 부산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표를 보면서 대전에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인구가 빠져나갔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인구들이 그럼 과연 어디로 간 것인가? 세종으로 갔습니다. 세종으로. 그래서 대전과 세종신도시는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앞으로 인프라가 좋고 미래 가치가 있는 세종신도시로 대전의 인구들이 대거 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비슷한 양상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5월 달만 이렇게 인구가 증가를 했느냐? 앞으로 이렇게 이런 지역들은 인구가 증가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또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2045년까지 우리나라 시도별 인구의 총 증가하는 곳과 감소하는 곳의 순위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지역은 강원도까지 지금 현재 있게 되겠는데 1위 지역이 2045년까지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곳은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위는 세종, 3위가 충남, 4위가 인천, 5위가 제주, 6위가 충북, 그다음에 7위가 강원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곳이 서울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위가 부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인구가 증가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이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면서 그럼 서울시 인구가 이미 1000만이 깨진 지가 오래가 됐습니다. 근데 이 서울시 인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한다. 이 인구가 과연 어디로 가냐? 다 경기도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 부분은 이제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인구는 경기도로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경기도 인구가 거기에 반해서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2045년까지 계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곳 경기도, 그 다음에 세종, 그 다음에 제주도, 인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들이 앞으로도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뭐냐라고 여쭤보셨을 때 그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밑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가 계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세종시가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제주도가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 관련된 자료 보시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경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경기도의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첫 번째는 교통 환경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GTX가 지금 현재 고속철도가 되겠습니다. GTX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속철도가 서울에서부터 경기도, 우리나라 서울을 기점으로 했을 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신도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신도시에서는 지금 현재 GTX가 지금 현재 앞으로 다 개통이 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경기도에서부터 서울로 진입하는데 30분 안에 진입할 수 있는 교통망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전국 철도망의 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도시에 위치하든지 서울과의 접근성이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우리나라 전국 철도망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지금 현재 아파트 값도 비싸고 집값도 비싼데 우리가 굳이 서울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이유가 없죠. 이유가 있다고 하면 첫 번째, 아름다운 조망권이 보이는 한강 조망이 있던지 아니면 학군이 절대적으로 따라올 수 없는 학군이 서울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던지 아니면 핵심적인 기업이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던지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세 개 다 공통적으로 있어야지만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인구는 앞으로도 경기도 라인으로 계속 인구가 빠져나간다. 그래서 서울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선별적인 투자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겠고요. 서울에서 마지막까지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라인은 바로 한강을 끼고 있는 한강변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인구가 감소해도 떨어지지 않는 주택 아파트는 한강변 라인의 아파트다. 라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인구는 어디로 가냐? 바로 경기도로 이동을 합니다.
경기도로 이동을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비싼 집값 아파트에 우리가 서울시에 굳이 공기도 안 좋은데 거기서 살 필요가 없죠. 왜냐? 경기도에 가도 충분히 서울과의 접근성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GTX가 완공이 되면 동탄에서부터 경기도 이제 화성 쪽이죠. 남쪽에서부터 이제 삼성역까지 올라오는데 18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산에서부터 서울역까지 가는데 16분, 그 다음에 인천에서 여의도까지 가는데 20분, 그리고 의정부에서 청량리까지 가는데 12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의 철도망은 경기도에서부터 서울과의 접근성이 30분 거리에 위치할 수 있도록 동서남북의 교통체계를 이렇게 구축할 예정이 되겠기 때문에 서울시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교통망에 대한 편리한 확충으로 인해서 인구의 이동, 통행의 변화가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경기도의 인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집값이 다 오르는 건 아닙니다. 경기도 중에서도 어느 지역의 집값이 오를 것인가,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인구가 증가하고, 두 번째, 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노라 하는 학군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되는 그 지역이라고 하면 그 지역은 반드시 아파트, 주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이 경기도 라인에서는 예를 들어 판교 신도시가 있게 되겠습니다. 기업체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우리나라의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것들이 강남 테헤란로에서 판교 신도시로 이동을 해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주거라든지 아파트, 주택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체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자족 신도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학군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판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가격들이 앞으로도 투자 유망한 상품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세종신도시는 그럼 과연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기업체들도 많이 들어오고 학군도 내놓으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세종신도시는 일단은 인구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전국 철도망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철도망과 도로 상황을 보게 되면 앞으로 세종신도시의 인구가 어느 정도로 늘어날 수 있을지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 세종신도시의 인접지역인 충남과 충북지역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동서남북을 관통을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중간 센터 역할이 바로 세종신도시의 관문인 오송역에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다. 서울에서도 오송을 지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도 오송을 들어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전라도라든지 경상도 라인이 다 오송역을 중심으로 해서 철도망이라든지 도로망이 구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통행에 대한 부분들이 오송역의 중심적으로, 중점적으로 흡수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구 증가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고,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세종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투기지역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매입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미 돈 되는 지역이라고 선포를 이미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뒷받침하는 아주 확실한 증거는 이 도로 상황에 대한 교통망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오송역을 세종신도시를 기점으로 해서 도로나 철도 체계가 마련되게끔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철도망이 구축이 돼서 강원도 땅을 우리가 사야겠다 막 얘기를 하시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졌을 때 철도망이 강원도와 서울을 관통해서 북한의 이제 서울 쪽 라인과 강원도 라인 쪽으로 연결을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까지 연결하는 철도망 계획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철도망에 대한 계획의 핵심은 서울이 아니고
오송, 세종신도시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를 따라서 가서 중국을 거쳐서 러시아 시베리아까지 연결이 되는 라인도 오송을 관통하게끔 되어 있고, 또 오송에서 서울을 지나서 북한을 지나서 중국 철도까지 연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오송을 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제적으로 연결하는 철도망 자체도 세종신도시의 관문인 오송을 관통하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세종신도시의 인구가, 그리고 세종신도시 자체가 앞으로 어느 정도로 가치가 있게 될지는 우리가 이런 도로, 교통, 철도망에 대한 계획을 보면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주도도 이렇게 인구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서 확인을 해볼 텐데요. 최근에 발표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주도에 지금 현재 중국 사람들 관광객 안 와서 인구가 감소해서 이 제주도 투자 이제 끝났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막 걱정을 하시는데, 중국 사람이 만약에 오지 않는다고 예상을 했을 때 제2공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국내 내국인들이 앞으로 2025년이 됐을 때 지금에 들어오는 인구의 2배 이상이 들어올 예정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아도 국내 내국인들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제주도의 어떤 경제축이 바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통행에 대한 사람의 수를 환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먼저 제2공항에 대한 부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제2공항은 지금 현재 성산 쪽에 이제 위치를 할 예정이 되겠고요. 규모 자체는 150만 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4조 이상의 공사비가 지금 현재 투입이 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10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법이 고시가 되면 이제 이주에 대한 부분들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건설에 대한 많은 관계 기관이나 종사자들이 제주도 쪽으로 넘어올 예정이 되겠습니다. 예, 4조라는 비용이 투입이 될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제주도로 넘어옴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이 엄청나게 많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공항에 대한 개항이 2025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항을 만드는 이 5년 동안에 제주도로 이주할 수 있는 건설 관계자라든지 여러 가지 공항에 관련된 또는 이제 관광에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 제주도 쪽으로 넘어올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까지 인구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2025년에 이제 개항이 이제 공항이 이제 이렇게 개항이 돼서 관광객들이 이제 제주도로 이제 넘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향후에 이제 제주도로 관광객들이 넘어오는 기준의 사람의 수를 2천만 명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2천만 명 정도가 제주도를 방문을 한다. 그래서 기존 공항의 50%를 할당을 하고 신공항을 50%를 할당을 하겠다. 그러면 매년 1,000만 명씩 기존의 공항으로 통행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성산 지역에 또 1,000만 명이 통행을 한다. 그래서 매년 관광객들이 1,000만 명이 오고 가는 지역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1,000만 명의 관광객들을 수용하려면 우리가 일단 숙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음식점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렌트카가 필요합니다. 이런 관광에 대한 컨텐츠만 가지고도 제주도의 인구가 앞으로 얼마만큼 증가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공항이 만들어지는데 5년, 이 관광 인프라를 통해서 생산 유발을 효과를 해내는 거는 뭐 한정이 없죠. 예, 그 이후에는 이 돈 들어간 것만큼 다시 나라에서는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다시 받아들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생산과 어떤 이런 소비의 어떤 행태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사람이 있어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제주에 대한 인구에 대한 방향은 2025년 그리고 공항이 만들어지고 나서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그 시점부터 계속적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인 거기 때문에 인구에 대한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제2공항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에 대한 어떤 방향을 나온 지침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통계청에서 나온 인구에 대한 지표, 그 다음에 증가가 되는 지역, 감소가 되는 지역, 이 내용을 보면서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 유망 지역이 어느 지역인 건지, 그 지역들은 왜 투자가 유망한 건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대한민국에서 투자가 유망한 지역은 어딘가?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다. 라는 부분들. 두 번째로는 기업체들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어야지만이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 안정적인 곳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명문 학군이 위치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공통된 지역이라고 하면 정말 투자가 안정적인 지역이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부분을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본다고 하면 절대 실패하는 내용은 없을 거다라는 부분들 오늘 전달하면서 우리가 인구라는 부분들이 부동산 투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서 작용을 한다라는 부분들 앞서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 도움이 되셨나요? 이렇게 하셔서 이런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정말 잘 들었다 생각하시는 분들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